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회계학 2차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그 기출 현황을 좀 보다 보면 요 최근에 굉장히 좀 그 과거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목차를 보고 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무회계가 한 60% 정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재무회계하고 원가의 비중이 50대 50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영역이 50%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원가는 그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더라도 거의 상관이 없는 영역이고 해서 또 그리고 원가가 사실은 개념만 잘 잡으면 수험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재무회계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폭넓게 공부를 하시되 기본 개념을 위주로 충분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지 이제 또 기술을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일단 그 암기보다는 이해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산 문제에 대한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계산 문제를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 범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탄탄한 기본기, 그래서 이해와 계산 문제를 통한 이해를 수반한 기본기가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일부러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잭 스페로우 선장의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계학은 양이 방대하고 또 과목도 사실 두 과목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계학과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냐. 일단 목차를 외우시는 게 중요하겠다. 목차를 외운다기보다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 5개의 우리 그 회계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목차를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키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항상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머릿속에 그게 이제 있어야지 이 수험생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지엽적으로 하나에만 파시다 보면 결국 이 수험생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일단 do things right.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너무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o right things. 제대로 된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합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오는 그 타겟을 분명하게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공부하는 습관, 매일 내가 3시간에서 5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뭐 더 많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세,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 예, 어떻게 여행을 바란다든가, 놀부 심보, 아니면 이제 도둑놈 심보, 공부도 안 하고 합격을 할 수는 없다. 이 청렴한 자세. 예, 그래서 이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 청렴한 자세를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요 최근에 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목차를 볼 겸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인데요. 자, 맨 처음에 그 회계 기초 이제 그 앞에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 이해 가능성, 질적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선표, 이거는 이제 과거 문제고, 요 최근에는 정책 변경이 될 때, 아니면은 기타 포괄 손익,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고자산, 뭐 과거에 이제 외상거래 대손 30점짜리 저가법, 기말 매출 채권과 재고 평가 방법, 재고 평가 방법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지금 2018년, 19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매년 10점짜리로 항상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재고조사법 문제는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고 오류 영향, 그 다음에 계속기록 재고조사,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재고 단가 모형,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재고자산 경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또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뭐 오류 수정, 회수 가능액도 거의 매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재평가 모형, 손상 차손. 이 유형자산에는 취득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가치, 그 다음에 손상 테스트, 모든 그 회계의 개념이 전부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또 매년 나온다.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회계 변경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형자산하고 물려서 나온 적이 많다. 그래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챕터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관련해서도 영업권 관련돼서 2013년도에 이때도 이제 약간 뜬금포였는데 이 영업권 평가 합경에 대한 문제가 3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현재가치, 회사채 문제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사채가 있고요. 주식으로 알고 있는 지분상품이 있는데 특히 채무증권 쪽 문제하고 이 투자 주식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이것도 거의 뭐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금융자산 그 기준서가 IFRS 기준서가 개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이제 나올 거다라고 다 모두 다 예상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투자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주식 사채가 과거에 이제 2번 나왔었고, 주식 한 번, 사채 한 번, 또 투자 사채 또 한 번, 그 다음에 투자 주식 나왔으니까, 이제 또 경영을 볼 때, 이제 투자 사채 쪽이 또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금융자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부채 개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충당부채와 우발채부 개념이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부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에 대해서도 30점짜리 기타 포괄손익이라든지 자기주식 배당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본 개념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 비용하고 관련해서도 용역 수익 인식이라든지 반품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최근에 기준서에 새로 이제 추가된 수익 인식 모형에 대해서 작년에 수익 인식에 대한 이제 인식 5단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점 정도. 그래서 개념을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도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쪽에서 저희가 정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쪽까지 이 매출 쪽과 매입 쪽 캐시플로우, 그다음에 직접적 간접법 개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사항들인데요. 이쪽이 지금 특수회계 영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거에는 재무 비율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 동안 이제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에 뜬금없이 리스가 나왔다. 뜬금이 없는 건 아니죠. 리스 회계 처리가 기준서에서 이제 조금 개정이 되면서 모두 다 리스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 뭐가 바뀌었는지는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리스에 대해서 결국 그 바뀐 부분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30점 배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전체 영역에서 지금 유형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세 개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영역, 현금 흐름표, 이 정도는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리스 30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있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해서 여기서 부분 점수를 획득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원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수험 전력상 더 맞다. 근데 리스를 또 깊게 팔기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하지 않는데 혼자 하는 것도 말은 안 됩니다만은 개념적으로는 특수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강의에서는 특수회계라든지 조금 더 확장된 모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일단 어떤 컨셉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될 영역이 뭔지 이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입니다. 이 원가 관리회계 영역은 이게 또 50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 관리회계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가 관리의 이 기초적인 개념 영역에서 이제 매년 시험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 부분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하는 게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꼭 반드시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흐름, 제공품 개정 과목을 중심으로 원가들이 원재료에서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이제 전체 원가에 대해서 이제 잡을 수 있고, 또 종합 예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고 회계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퀴즈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예산 쪽에 이제 연수 문제를 조금 푸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개별 정상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고정 비용이라든지 이제 각종 원가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매년 기술 약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원가 이제 정상 원가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상 개별이 2018년과 17년에 두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도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기말 재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위당 원가 구하는 문제들이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면 3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합원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합원가는 예전에 이제 물량기준, NRV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나왔고, 개념을 이제 잡기는 잡으셔야 되고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표준원가, 차이 분석 내용도 정상원가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로 하는 경우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나오면은 30점입니다. 그래서 표준원가도 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ABC는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VP 분석은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나왔다 하면은 그냥 10점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보면 10점, 10점, 20점이라든지 아니면 30점 이렇게 크게 CVP 분석은 나오면 30점이다. 그리고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가 개념하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CVP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에 대해서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있고, 이제 다시 나올 텀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 이 전보 변동원가도 CVP 분석하고 변동원가 낸다면은 이제 원가 쪽은 이 영역이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일단 50점은 거의 다 뭐 최소 45점 이상 획득을 하고 들어가야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를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원가관리 개념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BSC에 대해서 과거에 뜬금없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 원가가 뭐냐, 기회비용이 뭐냐, 그 다음에 대체 가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이쪽도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면 충분히 약수를 해서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목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기초에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 회계 분류 뭐 이런 내용이 있고, 회계 기록과 순환 과정은 거래 8요소, 회계 순환 과정, 그 다음에 재무제표 구성 요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변, 대변, 회계 원리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의,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충분히 잡아 놓으셔야,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말고 기본기에 충실하게 쓰다 보면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일반 이론의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기본 과정, 인식과 측정.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질적 특성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질적 특성은 꼭 이제 외우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인식과 측정,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인식과 측정 영역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제 이해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될 건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인데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재고자산이 이제 가장 수업 목적상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수량에 대해서 계속기록법, 재고실사법, 둘 개를 왔다 갔다 차이의 내역에 대해서 손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 다음에 단가 쪽에 선입선출법, 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파이포 라이포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처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수량에 대해서, 요 계속기록법과 재고실사법의 차이, 수량에 대해서 감모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저가법에 의해서 단가를 정리한다, 평가 손실을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원가 모형별로 취득 유형별, 자산 종류별로 어떻게 취득원가를 잡을 수 있냐. 그 다음에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감가상각은 정액정률법이나 여러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2차 시험에 물어보기는 그렇고, 손상차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재평가는 선택입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유형자산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손상차손과 재평가, 선택 모형. 예. 이 재평가 모형과 손상차손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하시고, 매각할 때까지 처리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이제 무형자산 인식, 그 다음에 재평가 선택 모형, 그 다음에 영업권 종류에 평가하는 방법이 총괄평가법, 초과이익할인법, 손상차손에 대해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특히 영업권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융자산은 과거에는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 금융상품과 매도 가능 금융상품으로 이제 나누는 게 주였고, 지금 현재는 바뀌어서 이제 공정가치 인식 모형과 상가고 원가로 이제 나누는데, 또 기타 포괄 손익이냐, 단기 손익 인식이냐 라고 이제 이 기준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만기 보유냐, 매도 가능이냐, 단기 손익 인식이냐 라고 하던 거 하고,
지금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 이름이 이제 바뀌고 개념이 이제 다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사채. 예. 이 회사채는 특히 채권,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유효이자율. 이 수업 목적상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교수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현재가치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치 그 평가 개수 표는 그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고 또 1차 준비하시면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특히 유효이자율법과 상가후 원가 테이블에 대한 회계 처리, 그다음에 상환손익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시면 뭐 리스에 대한 그 계산 문제까지도 같이 현재가치 개념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충당부채와 우발채무,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개념이고,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특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예, 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가 뭐냐? OCI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의 그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자기주식 회계 처리, 예, 이거 개념은 충분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 있는데 수익 비용 중에 아직 건설 계약에 대해서 지금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좀 영역이 확대해서 나오면 건설 계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인식 5단계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인식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그 퇴직급여 관련해서 이제 좀 그 DB형, DC형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이 직접법과 간접법, 영업, 투자, 재무 활동별로 이제 현금 흐름이 나눠지는데 여기에 또 직접법 중에 이 매출 캐시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 캐시플로우 구하는 것들은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은 사실 1차 공부하실 때 기업 진단론에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같이 제공을 하지만 수업 시간 중에는 간략하게 그냥 리뷰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개념, 원가 분류하는 기준, 원가 관리 회계 구분이 개별 원가냐, 종합 원가냐,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그 다음에 전부 변동, ABC. 사실 원가는 이 ABC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원가 흐름,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제공품을 중심으로 해서 원가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가 배분,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어떻게 옮길 거냐.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 B와 C,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 예,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계산 문제도 좀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는 실제 원가가 있고, 정상 원가가 있고, 이거는 그 선박 회사라든지 이제 큰 대형 주문 제작하는 큰 그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나하나씩 원가를 다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정상원가가 이제 차이 배분을 하고 차이 내역을 어떻게 뽑는지까지 이거 정상원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원가에서 그냥 제일 대표적인 도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파이포 하에 그 원가 계산과 평균법 하에 원가 계산 문제도 여러 번 하셔야 되고, 이 완성품 환산량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핵심이 되겠죠, 결국.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물량 흐름을 정리를 하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변화를 하고 나서 원가를 집계해서 단가를 원가 나누기 환산량으로 해서 단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성품과 제공품, 기말 재고에 대해서 원가를 구한다. 그 다음에
이 공소원에 대한 것까지 좀 확장을 해서 30점짜리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합원가도 연산품과 부산물 회계 처리 배분이 있는데 이 그 판매가치법과 특히 NRV 순실현 가능 가치 로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표준원가는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에 대해서 이 차이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 문제까지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C 활동 기준 원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가? 그래서 전통적인 회계 처리 그 원가와 ABC 하의 원가 계산의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어떤 거로 봐서 그 원가 요소를 더 나누는 게 맞느냐, 이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대응을 하시고 약술 기술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변동원가는 그 변동원가하고 전부원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고정제조 간접비죠. 고정제조 간접비. 이 고정제조 간접비가 기말 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당기순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념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계산 문제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VP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매년 30점짜리가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익분기점과 그 다음에 복수 제품에 대한 그 CVP 분석까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련원가 대체가격,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약술형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게 시험 범위가 끝이냐? 사실 범위는 더 많죠. 그래서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이 수업 말미에 제가 어떤 영역들이 더 출제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이 건설을 한다. 그래서 그 건설 원가에 대한 차입 비용에 대한 자산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 기준 보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계회사 주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험 범위이냐 아니냐 뭐 논란을 많았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리스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영역들도 그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 사채 이런 영역들은 사실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고 수험생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요 최근에 리스까지 나온 거 상황을 보면은 그런 꼭지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너무 깊게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인 제일 기본 컨셉적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수험생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전체 목차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재무회계 기초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